가우스의 법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주 상수인 공간의 유전율 해서 입실론 제로라고 써져 있는 저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것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자유 공간이라는 말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일 때 입실론 제로, 그리스 문자인데 입실론을 이렇게 써요. 그 인쇄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쓸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써서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8.8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파 미터인데 이 페럿이라는 것이 캐패시터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캐패시터에 이 어떤 재질을 쓰는가 하는 거에 의해서 전기 용량이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2학기 때는 뮤 제로라는 걸 배울 텐데 뮤 제로는 나도 안 외워요. 근데 어쨌든지 이 입실론 제로, 뮤 제로를 곱해서 루트 씌우고 이거분의 1 한 게 이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물체마다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체를 다른 유전체를 쓴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줄어들어요.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의 빛의 속도니까 물체 속으로 들어가면 느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오늘 이게 나와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재보자. 전하, 테스라를 가지고 힘을 재보는데 1쿨롱당 받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 단위를 뉴턴 파만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고 써서 요거 단위가 그 중심이 되니까 이게 볼트거든요. 그리고 이거 단위는 미터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를 볼트 파 미터라고 죠. 이게 전기장의 세계. 이게 첫 번째 배운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이걸 배울 텐데 전속 밀도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을 배우는데 이 전속 밀도는 이거하고 1대1로 대응돼서 비례해요. 물론 이제 이때 비례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공간이라면 1대1로 비례해요. 입실론 제로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숫자잖아요. 숫자. 요 앞에 붙는 이게 만약에 플라스마 같이 다른 물체다 이러면 이건 이거잖아요. 이게 X성분만 있다 그러면 이거 X성분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Y성분만 있다 그러면 Y성분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게 플라스마인 경우에는 성분만 있는데 여기에는 Y성분, Z성분도 나타나고 뭐 그래. 플라스마 그만큼 복잡한 물체고 우리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플라즈마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뤄서 기껏 해봐야 뭐 증류수를 다루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때 이 단위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추적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전속밀도라는 것을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전속 밀도예요. 단위 면적당 밀도도 있고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 말이 되나? 아예 단위 최적당 밀도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가 이렇게 있지만 가령 라는 것도 이런 전하라는 것도 전하밀도가 로 L이라는 게 있고 로 S라는 게 있고 로 V라는 게 있다고요.
이 전하 Q라는 것은 쿨롱이지만 로엘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단위 길이당 이런 얘기예요. 단위 길이당 밀도가 어떻게, 이거는 단위 면적당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는 단위 체적당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다룰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체든지 물체, 도체든지 이럴 때 도체는 내부까지도 전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웬만하면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고, 그 도체 표면이라는 게 아주 가느다란 필라멘트라면 첫 번째 형태로 나타날 테고, 면적이 있다면 두 번째 형태로 나타날 테고,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간다면 세 번째 형태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전하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걸 다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하밀도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전하밀도, 선전하밀도, 이거는 면전하밀도, 이건 최적전하밀도. 이제 언젠가는 이게 디폴트로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쓰기 때문에 디폴트가 없어요. 그냥 선전하밀도, 면전하밀도, 최적전하밀도 그렇게 쓰듯이 여기 전속밀도가 있으니까 여기 면적을 곱해주는 걸 봐서 이건 뭐예요? 면 전속 밀도죠. 근데 이때는 요거 하나뿐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속은 하나뿐이 안 쓰기 때문에 디폴트 그냥 전속 밀도 그렇게 부른다고요. 면 전속 밀도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뿐이 없을 때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속 밀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전속이 되는 거예요. 전속. 전속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 전이니까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 관계되는 거니까 일렉트릭 플럭스. 그럼 이제 금방 알아차리죠. 아, 2학기 가면 마그네틱 플럭스도 배우겠구나. 그죠?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어요. 지금은 일렉트릭 플럭스가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자속 밀도를 배울 테고 1학기 때는 전속 밀도를 배우는데, 전속을 전속이라고 하고, 전속 배우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전기장에 관한 속이라는 거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유속 그럴 때 물의 흐름이잖아. 광속 그럴 땐 빛의 흐름 이러듯이 전기장의 흐름이라는 일렉트릭 플럭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요거를 이제 발음기로 쓰면 이거예요.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이거는 푸사이예요. 푸시라고 읽어도 돼요. 푸사이, 푸시. 푸사이라는 게 전속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을 단위 미터당, 단위 미터 제곱당, 단위 면적당일 때 이걸 전속 밀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을 배우는 내용으로 갑니다. 이 푸사이라는 것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전속 밀도가 있는 것이 전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는 이 면적이라는 것이 폐곡면이에요. 지금 폐곡면, 여기 창문도 지금 다 닫혔죠. 이게 바로 폐곡면인 거예요. 여기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건 폐곡면이라고 안 그래. 개곡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폐곡면, 나갈 구멍이 없이 다 막혀 있는 폐곡면에 대해서 이 전속 밀도를 다 모은 것도 역시 이거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총 전속인데, 이럴 때는 요 전속 밀도가 생겨난 소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스가 뭐냐 그러면 Q다 이런 얘기. Q다. 그러니까 Q가 있으면 전속 밀도가 뻗어서 나가서 그걸 폐곡면에 대해서 다 모으면 총전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밝혀낸 사람이 가우스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근데 가우스의 법칙에 요것만 생각하고 요쪽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 말하는 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수 Q가 있으면 Q에서부터 우리가 늘 생각했듯이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체가 이렇게 넓적한 거, 면적으로 되어 있는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다가 시쿨롱을 갖다가 이렇게 가미를 해주면 시쿨롱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그랬죠. 왜요? 서로 밀쳐내야 되기 때문에 등간격을 갖고 이렇게 되겠어. 이걸 표현할 때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로에스라고 표현하고 로에스라는 것이 균일한 값을 갖겠죠. 이 표면에서는. 그죠? 등간격을 갖고 분포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는 순간 이 우주로부터 날라온 마이너스 전하라는 것이 여기 10개가 이렇게 분포되어서 요게 요쪽으로 이렇게 분포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했죠. 이게 캐패시터라고요. 그랬을 때 로에스라는 것은 이때 로에스나 조금 전에 로에스나 똑같다고요. 왠지 아세요? 단위 면적당 쿨롱 이랬잖아요. 단위 면적당 쿨롱인데 단위 면적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체 전화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한 면로가 있냐, 양면로가 있냐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에스는 변하지 않고 이게 로에스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이쪽이 플러스라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유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에스 이런 얘기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제 말하자면 이그젠플로 뭐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4번이라고 그러면 안테나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무한직선이 도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 도체 표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풀어냈거든. 그럼 이 도체 표면에 전하가 분포할 때 어떤 형태로 분포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균일하게죠. 그죠? 균일하게. 그리고 이거는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로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엘이라는 것이 균일하게 좀 분포되어 있다니까 그게 단위가 쿨롱파 미터예요. 이때는 쿨롱파 미터 제곱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여기도 분포되어 있고 하여튼간 뭐 삥 돌아가 왜요? 밀쳐내야 되니까 서로 균일한 힘을 가지고 밀쳐내니까 균등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라면 이놈은 플러스 전하에서는 항상 플러스 전하에서 전속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속이에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요게 뭐냐면 물의 흐름처럼 빛의 흐름처럼 전기장의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균일한 모습으로 분포하겠지요. 그게 여기도 똑같다고요. 여기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속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속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속이나 동일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방향만 바꿨다 뿐이지. 그런 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걸 다 더하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걸 단위 면적당 쿨롱으로 계산한 것을 이거 이제 가봅시다. 이 쿨롱의 단위가 뭘까요? 쿨롱의 단위가 뭐라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쿨롱의 단위가 Q라고 하고 있는 거. Q의 단위가 뭘까요? 쿨롱이죠. C 그러지 말고. 쿨롱, 그죠? 그럼 이 푸시의 단위는 뭘까요? 쿨롱이에요. 이게 쿨롱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례상수를 1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우리 선배들이 아주 그 머리가 좋았어. 아주 나이스야. 그래서 비례상수에 1로 줬기 때문에 이것에 비례할 거예요. 비례할 것인데 비례상수에 1로 줬기 때문에 이게 쿨롱이라면 이게 쿨롱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쿨롱해야 되잖아요.
그럼 쿨롱일 때 여기 보다시피 요게 미터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단위가 나오죠? 이게 뭐겠어요? 제곱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전속 밀도라고 그러면서 쿨롱파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데, 가우스의 법칙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문제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균등하게 전하가 분포하는 구조가 흔치가 않아요. 몇 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균등한 전속 밀도를 가지고서 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야말로,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속 밀도라는 걸 정의를 했고, 이때 비례상수가 이건 뭐 정해져 있는 우주상수인데, 전속이라는 게 있고 전속 밀도라는 게 있다. 그건 면적이 어떤 면적이든지 간에 면적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처럼 폐곡면에 대해서다. 폐곡면에 대해서라면 어차피 빛은 이거는 빛의 속도로만 움직입니다. 빛은요. 말이 좀 이상하지. 빛은 빛의 속도로만 움직인다고. 자, 이거를 내가 무한한테 던져. 그러면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무연히 여기를 딱 맞추는 순간 속도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튕겨져 나오겠죠. 이제 돌이라면 그냥 뚝 떨어지겠고,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데 빛은 안 그래요. 빛은 언제라도 빛의 속도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린 보통 이런 원리를 가지고 거울에 빛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왜냐면 반사하니까 그 순간 빛의 속도가 0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때도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저 속도예요. 저기 말하는, 저기 어딘가 써놨구나. 그 속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을까? 하여튼간, 어, 하여튼간, 이제 여기서 이거 얘기하려고 거기까지 갔네. 이 천성 밀도는 그냥 플러스 전화에서부터 발산해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화는 발산에 들어오지만 우린 플러스 전화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발산에 나가는 거라면 그것이 왜 발산에 나올까? 거기에는 어떤 소스라는 게 있어서 소스에서부터 그 발산해 나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이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 소스가 없으면, 큐가 없으면 발산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죠. 그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야 그거하고 똑같은 양의 전속이 총체적으로는 발산해 나가는데, 그것을 단위 면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전속 밀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거죠. 이건 어떤 면적에 대해서 두고, 요건 폐곡면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해서 이것을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말로 설명을 하자면 전하 Q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소스예요. 전하 Q에 의해 발생하여 근원 소스인 전하에서 발산해 나오는 전속 밀도 D를 임의 폐곡면, 그걸 우리는 클로즈드 서피스라고 하는데, 임의 폐곡면을 따라서 면적분한 결과는 그 폐곡면에 둘러싸인 전체 전하량하고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고,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가우스의 법칙이 이런 내용이다 치고,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변에 있는 게 소스입니다. 소스가 있는 것만큼 좌변에 전속 밀도가 분포하는데, 그게 폐곡면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폐곡면 안에 쌓여져 있는 전하만 우리가 계산하면 그 똑같은 양이 전속 밀도를 면적분한 거하고 같다. 이런 계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Q일 수도 있지만 이거예요. 소스 Q가 주어졌다면 전속 밀도가 어떻게 분포할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림으로 나왔던 대로 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전속 밀도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구하는 거니까 요게 말하자면 미지수예요. 우리는 미지의 벡터 물리량. 그거 구하는 거예요. D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소스예요. 주어진 소스, 주어진 입력값. 요게 입력이라면 요건 출력인 거예요. 근데 요건 이퀄이라고 썼죠. 이퀄이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같은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이쪽은 소스고 이쪽은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때문에 요게 생겨난다. 저기 햇빛이 보이잖아요. 저 햇빛의 소스는 뭡니까? 당연히 태양이죠.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발산에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설명하듯이 이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게 뭐라 그랬냐 하면 다섯 번째 폐곡면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폐곡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A 클로즈드 라는 것인데 이렇게 클로즈드 서피스 폐곡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폐곡면에 이렇게 말하자면 뚫고 들어가는 전속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씩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계산하는 그 전속 밀도 값이 동일한 값인 것이어야만 한 점에 있는 전속 밀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폐곡면을 정할 때 어떤 작전을 쓰는 거냐면 여기 보면요. 접선 조건, 법선 조건이 있는데 접선 조건에서 요 어떤 델타 S를 짧게 쪼개요.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갰을 때 델타 S에서만큼은 전속 밀도가 균일한 값으로 계산이 되도록 폐곡면을 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면적이 있어요. 이만한 면적이 있다면 이 면적을 나타내는 벡터는 이게 Z 이퀄 제로라는 평면이라고 한다면 이 면적 여기 있는 벡터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Z를 컬처래.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Z란 말이에요. 요 방향으로 Z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나타내는 벡터는 요 면적 요렇게 했을 때 요 벡터는 요렇게 될 거예요. AZ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면적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분이 있어요. 이런 선분이 있다면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렇게 가는 거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방향이라면 이거를 AX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마이너스 AX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잖아. 선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은요. 면적은 이렇게 수직으로 빠져나오는 걸 벡터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벡터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얼굴에 지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있다면 면적은 항상 이 방향이 면적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 여러분 책상에다 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책상의 방향이라고. 하나 더 있죠. 아래로도 갈 수 있죠. 이게 두 개가 다 면적의 벡터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면적이란 말입니다. 면적이라고 그러면 요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풀 문제를 뭐 그냥 상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도체에서 또 발산에 나온다고 이렇게 전속이 이렇게 발산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면적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고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이게 전속이고 요건 면적 벡터인데 요 벡터랑은 접선의 관계예요, 법선의 관계예요.
접선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의 접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면적 벡터의 접선인 벡터. 그래서 동일한 벡터. 동일한 벡터면 내적할 때 어떻게 돼요? 살아남죠. 그래서 동일한 방향이면 내적이라는 것은 뭐의 비례합니까? 사익각의 코사인의 비례예요. 그럼 코사인 제로면 1이잖아요. 그렇게 계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폐곡면에 관한 어떤 룰이 있는데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룰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가우시안 폐곡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우시안 폐곡면에는 첫 번째 접선 조건이면 좋겠다. 접선 조건으로 끝나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 조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첫 번째 풀 무한직선 전하 밀도에 대해서는 접선 성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그 도체 표면에는 전하가 있다는 얘기요. 그 전하 때문에 사방으로 발산해 나가는 전속이 있는데 요런 면적이 있다 그러면 요 면적을 보세요. 요 면적하고 발산해 나온 전속 밀도는 접선 조건이잖아요. 같은 방향이라는 게 보여요. 요 면적의 방향도 요 방향이요. 발산하는 것도 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접선 조건이 그것만 있으면 땡이라고요. 이거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폐곡면을 구성하지 못할 때는 요걸 만들어내야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제든지 언젠간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접선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제일 좋은데 접선 조건만 가지고 폐곡면을 못 만들려면 법선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법선 조건을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법선이란 말은 접선에 비해서 법선이란 말은 90도 각도를 이룬다 그런 얘기니까 90도 각도의 코사인은 얼마예요? 빵이잖아. 계산량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면적에서는 계산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뚜껑만 닫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법선 조건은 그런 것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전속 밀도하고 ds 이제 델타 s가 되겠죠. 어떤 일정한 면적이라고 하면 요거하고가 같은 방향이 되도록 그리고 요거하고 델타 S가 이번에는 수직 방향 벡터적으로 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적으로 법선이고 접선이고 법선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면적 벡터라는 것은 항상 그 면적의 수직 벡터가 벡터 방향이니까 그것 때문에 접선 조건, 법선 조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접선 조건을 가우시안 폐곡면으로 정하는 게 작전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가우스 법칙의 적용, 점전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점전화. 점전화가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도 이제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도 없고 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주 공간에 덩그마니 이렇게 전화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 멀리서 보면 점이고 한 곳에 모여 있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의미로 점전화 그렇게 Q가 있다면 점전화 Q가 있다면 이것에 의해서 발산해 나오는 전속 하는 것은 사통팔방 2차원적으로 그랬지만 이게 3차원적인 그림입니다. 이제 막 그 발산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균등하게, 예? 균등하게 발산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구에 대해서 이렇게 폐곡면을 정한다 이러면 이 폐곡면을 타고 나오는 모든 전속 밀도를 이렇게 구한 것이 Q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R만큼 떨어져 있는 9라고 그런다면
이 표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4파이 r 제곱에 AR 이렇게 된 놈이고, 요 벡터 다 더한 것이, 그리고 요것이 뭔지 모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요것하고 만나서 그 접선 방향으로 지금 발산해 간다고 능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만 있냐면 DRAR만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내적한 게 내적해 볼까요? 그러면 DR 4파이 R 제곱은 Q 이랬잖아요. 그럼 DR이라는 것이 4파이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그냥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벡터식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구해가느냐 그거 보여주는. 답은 알아요. 답은 알아. 그래서 답 4파이 r 제곱분의 q라는 그 답은 아는데, 왜냐면 균등하게 분포해서 발산해야 된다면요. 그러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구라는 면적에 대해서 분포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점전화 포인트 찾으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작전을 세우면 좋으냐 하면, 전하의 분포한 모양을 따라서 그 현상이, 그 전속이라든지 전기장의 색이라든지 이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점전하는 구의 모양이잖아요. 구의 모양이라면 표현되는 전속 밀도의 형태도 구면 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고요. 그래서 좌표계를 뭘 쓸까? 구면 좌표계 이런단 말이에요. 구면 좌표계면 성분 몇 개? 세 개죠. R, 시타, phi 성분이 있는데, 각각의 성분도 공간의 한 점의 좌표점의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분도 세 개이지만 각 성분마다 R, 시타, phi의 함수다라고 일단 좌표계는 결정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점 하나로 지금 놓여 있다고요. 그러면 구에 대해서 요걸 원점에다 갖다 놓는다 생각하면, 원점에서부터 대칭적으로 지금 발산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발산해 나가면 이런 결론이 생기죠. 무슨 성분만 있을 것인가? R 성분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시타와 피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점전화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관건이다. 1m 떨어져 있으면 4파이 1제곱분의 1로 분포할 거고, 2m라면 4파이 2의 제곱분의 1로 분포할 거고, R만의 함수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추론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 구하는 거예요. DR 하나. 우리가 구한 거랑 대동소이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폐곡면, 세 번째 국면이 뭐냐면 가우시안 폐곡면을 결정하는 것인데, 가우시안 폐곡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접선 조건이고, 그거 갖고 다 해결이 안 되면 법선 조건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접선 조건 하나면 땡이에요. 구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게 다 접선 조건이라고. 어떻게 접선 조건이라고요? 발산해 나가는 거하고 그 면적의 벡터하고가 접선이란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접선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접선 조건 구 표면인데, 거기에서는 DDS예요. 우리는 DR이라고 썼지만 그냥 D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성분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첨자가 필요 없어서 DDS라고 썼단 말이에요. 면적을 곱한 거.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좌변을 계산하면 이제 벡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이미 알아요. 어차피 균등하게 이렇게 발산해 나가기 때문에 4파이 R제곱에 분포할 거다라는 걸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4파이 R제곱. R만큼 구면 좌표로 원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문자 R을 쓴 거예요. 원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R만큼 떨어진 데 구 표면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겠다. 예, 거기다가 DR. 여기는 DR이 또 됐네. 아, 이거는 조건을 얘기한 거고, 여기 아까 앞에서는 DRR 이렇게 썼으니까 요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과정이 이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거라고요. 벡터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답은 이미 알지라도 요걸 써내는 노력을 하세요. 답안지에는 요걸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면적적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적분이에요. 그래서 구표면이라고 그러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계산하고 B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되 요게 R성분만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대칭성 때문에. 그럼 여기도 R성분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표면적이라고요. 표면적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R 방향이기 때문에 D시타와 DP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럼 D시타는 RD시타만큼의 미분소가 있는 거고 B에 대해서는 R 세타, 사인 세타 D만큼의 미분소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분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표명하면 결과는 어쨌든지 이게 여기 있는 B에 대해서도 적분하고 시타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여기는 B의 함수가 아니에요. B의 함수가 아니니까 B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2파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시타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그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되면 결과는 저거라고. 결과는 4파이 R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면적 구한 거예요. 면적.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서 균일하게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으로서 DR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오변하고 좌변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같다 이러니까 요거는 요거요. 결과적으로 갖고 하는 거는 요건데 요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건 쿨롱의 법칙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쿨롱의 법칙에서 DQ만큼의 아주 조그마한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이미 우리는 배웠죠. 쿨롱의 법칙으로.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G라는 것은 DQ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이게 원점에 있다면 R제곱 소문자로 이렇게 썼고 여기다는 AR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이게 쿨롱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점전화만 있다 그러면 DQ가 뭐라고 그런 얘기냐 하면 이거란 얘기예요. 주어진 게. 이거 하나뿐이 없다 그런 얘기. 미분 전화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뿐이 달랑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쓰면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AR인데 우리 이렇게 지금 입실론제를 여기 곱해주면 뭐예요?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쿨럼의 법칙 내용이랑 이 가우스 법칙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쿨럼의 법칙이 더 쉽죠? 쿨럼의 법칙이 사실은 더 막강해요. 가우스의 법칙은 대칭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뭔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법칙은 쉽기는 하지만 막강하지는 않아요. 컴퓨터로 푼다든지 그럴 때는 쿨롱의 법칙을 푸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푼 가우스의 법칙의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접선 조건만 필요한 이걸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다. 이죠. 무한직선 전화. 무한직선 이제 필라멘트. 이게 뭐냐면 안테나든지 뭐 자동차 안테나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거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보면 그게 무지 긴 거라고요. 무한직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무한직선이면 저거 모양으로 보면 무슨 형태일까요? 원주 좌표가 있으니까 원주 좌표가 결정됐고 무슨 성분이 있을 것 같아?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만 있다고. 이렇게 가는 것만. 그럼 무슨 성분이? 로 성분만 있는 거죠. 그리고 로 성분만 있고 로 피 제트의 함수로서 로 성분인데 피 함수는 아니겠죠. 대칭성이 있으니까. 제트 어떨까요? 무한직선이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로 성분의 로 함수로서만 존재하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좌표계 정하고 그 다음에 좌표 정하고 대칭성 확보하고 그러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1번, 2번 제대로 따라오면서 하세요. 여러분 답안지 작성할 때도 서두르지도 말고 저거 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좌표계 결정, 대칭성 확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우시안 폐곡면, 세 번째는 가우시안 폐곡면. 가우시안 폐곡면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노야,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는 빨간 펜 들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가우시안 폐곡면을 그려줄 건가? 아까는 구를 그리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원통을 적당하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리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 있으면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우시안 폐곡면이에요. 이렇게 윗뚜껑 아랫뚜껑 닫으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법선 조건이 왜 필요한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옆면은 이 옆면의 벡터는 이 방향이고, 요것에 의해서 여기에 전속 밀도도 이 방향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요? 접선 조건. 근데 요거 옆면만 있어가지고는 폐곡면이 안 되지요. 그래서 윗뚜껑 아랫뚜껑에서는 여기서도 윗뚜껑 아랫뚜껑에서 전속 밀도는 이 방향인데, 그것의 면적 벡터는 이 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조건? 법선 조건이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 조건 2번 법선 조건으로 생겨먹은 이 폐곡면을 우리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거까지. 근데 이거 다들 안 그려, 못 그려, 왜 그려 그러고 있다고. 그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려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접선 조건 플러스 법선 조건으로 가우시안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해놓으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게 답안지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옆면은 접선 조건, 윗면과 아랫면은 법선 조건. 법선 조건 뭐예요? 계산할 게 없어요.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있으면 면적의, 저 원통의 이 면적이 얼마라는 거 뭐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이게 가령열수가 A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높이가 A다. 그러면 뭐예요? 요 원주가 얼마예요? 이 파이 R. 높이가 얼마예요? 이게 면적이죠. 이 파이 RH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 RH에 로 LH가 분포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건 로 L로 주어질 거예요. 로 L로. 그러면 요 길이만큼 이렇게 잘린 거잖아요. 요만큼. 그 길이가 얼마냐면 H의 요 높이 H 그대로라고. 이 요거하고 해서 1분의 로 L이라는 그런 분포를 가져올 것이 뻔한 거예요. 이제 답은 결정됐는데 그 과정을 이제 벡터로 하는 거죠. 벡터 계산을 할 때 잘 보세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인데 옆면 접선 조건 1번, 2번은요 법선 조건 2번 해서 계산하지만 이거는 0 계산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좌변은 이제 계산합니다. 1번, 2번 같이 하는데 2번은 계산할 거고 1번을 계산하면 옆면을 계산하는 겁니다. 옆면을 계산하면 B가 0에서부터 2파이 맞죠? 높이는 0에서부터 이제 길을 L이라고 했어요. L만큼 됐어요. 그리고 요 성분만 있다고 우리는 대칭성 때문에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요 A로 성분만 보면 이제 접선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로니까 dP, dZ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dZ는 미터니까 dZ 그대로고, B는 각도니까 그 앞에 로가 붙는다 그래서 로 dP고, 기억해내자고요. 그래서 저걸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2파이 L 이렇게 나왔던, 저기 나왔던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2파이 로 L D 로인데 우변에는 로 L L이니까 로 L H라고 했던 거 로 L L이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게 뭐냐, 2파이 로분의 로 L이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거 하나 알아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가봅시다. 점전할 때는 4파이 R로서 전속 밀도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 이제 로 L이라는 필라멘트처럼 기다랗게 돼 있을 때는 이
로분의 로 L가 이렇게 분포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때요? 요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거는요. 거리의 반비례. 왜요? 더 많잖아. 좀 전에 비해서는 주주주주주 주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는 유추가 되려나 모르겠다. 이번엔 로에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한평면. 여러분 바닥에 전화가 그냥 도체로서 쫙 깔려 있어요. 무한평면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D는 어떻게 될 거? R제곱분의 Q였었고 2파이 오분의 로에. 근데 요걸 보면 다 쿨롱파 미터 제곱이에요. 이게 쿨롱파 미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쿨롱파 미터 제곱이죠. 여기도 쿨롱파 미터 제곱이 될 거라고요. 그죠? 쿨롱파 미터 제곱. 여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여기는 거리의 반비례. 여기는 파이의 반비례. 파이는 상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로의 반비례? 여기가 로의 반비례인데 여기도 로의 반비례라고. 그렇죠. 여기는 2분의 2분의 로에스. 이노야,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언제 있었어? 아, 이거 처음부터 얘기한 거야.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이렇게 도체가 두 개 있다고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로에스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로에스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 D가 뭐라고 해요? D가 이게 로에스예요. 근데 여기는 왜 2분의 로에스일까? 이거 이전에 이거 하나만 그럼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거하고 상황이 달랐죠. 이 경우는 플러스가 있다면 10개가 있다면 그럼 10개에서부터 전속 밀도가 이렇게 10개. 근데 여기는 어때요? 5개만 이렇게 이쪽에 있고 5개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게 전하가 전속 밀도를 발산할 때 도체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럼 5 위로 올라가겠죠? 전속 밀도가 할까요? 아래로만 발산하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분의 로에스, 2분의 로에스. 그죠? 이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2분의 로에 쓰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